안녕하십니까. 지금 호치민 날씨는 하늘이 파랗고 흰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북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지만은 오늘부터 비가 그치고 맑겠다고 하며 이번 주말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일부 지역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하며 호치민의 오늘 날씨는 오전에 맑았다가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그렇게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저번에 제가 전해드린 그 캄보디아에 팔려간 그 베트남 청년들의 노예 노동 사건인데, 이번 사건은 그 16세의 베트남 소녀가 그 꼰똠성의 그 국경수비대와 그 따이닌 경찰의 협력으로 그 캄보디아 회사에서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그 빈정성의 그 한 신발 회사에서 일하던 소녀가 페이스북에서 한 남성을 그 사귀게 되었는데, 이 남성이 캄보디아의 그 중국 회사에서 높은 임금으로 힘들지 않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유인하는 깸에 빠져서 그 다른 5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 소녀가 국경을 몰래 건너서 캄보디아로 갔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첫 번째 회사에 그 1,800불, 그러니까 US 달러로 그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회사들에게 팔려가는 중에 이 소녀가 너무 높은 그 노동 강도에 지쳐서 그 베트남으로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 회사 측에. 근데 그 회사 측에서 말하기를 3,500불 그 US 달러로 주거나 그 다른 청년들 한 3명에서 한 5명을 유인해서 캄보디아로 그렇게 데리고 오면은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와중에 국경수비대가 그 이 소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첩보를 듣고 조사 추적 끝에 소녀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그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그 베트남 국경수비대가 그 캄보디아로 건너가서 그 소녀를 그 중국 회사에서 구출했는지 그런 자세한 그런 정보가 이런 기사에는 없습니다. 좀 답답하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그 호치민시 건저현, 그 건저는 저기 호치민시 7군 쪽 그 옆에 있습니다. 그 건저현의 그 응급 환자 케어 시스템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열악한 데 대해서 호치민시 보건부는 그 단기적 조치로 그 건저현이 그런 서민 관계로 응급 환자의 이송 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상 응급선을 배치해서 섬 내 주민들의 응급 처치나 반대로 건저성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그 사고 발생 시에 그 응급 처치나 응급 치료를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단기 해결책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 해결책으로는 건저섬에다 적합한 새로운 보건소를 만들어서 응급 처치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장비나 의료 종사자를 준비하고 호치민시 시립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꼰똠성의 한 절벽에서 캠핑하던 한 젊은 부부가 그 한밤에 그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에 그 핸드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다가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그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행히도 젊은 그 부부 남편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부부가 구출되었고, 그 후에 남편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종합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롱안성에서 그 여러 명의 청년들이 그 생일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귀가하는 중에 교통경찰이
이 젊은이들이 한 오토바이에 3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그 헬멧도 쓰지 않고 하는 것을 보고는 정지를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을 쳤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추격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놓치고 경찰이 일과를 마치고 그 식당에서 그 2명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도 다른 청년들을 더 불러서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 교통경찰들을 구타를 했답니다. 그 후에 물론 경찰에 체포는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하노이 그 시의 그 남떨리엠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젯밤 8시경에 화재가 일어났고 즉시 소방대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이 아파트 7층에 있는 전기 계량기에서 처음 발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였고, 화재가 크지는 않았지만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치민시에서도 2018년에 그 8군 소재 카리나 플라자에서 그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13명이 죽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발달이 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의 그 어떤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그 화재가 발생이 됐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요즘 베트남에서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 구경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은 항상 그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사는 요즘 그 의료 장비 구매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정부에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받은 그 의료계의 의료장비나 치료제 구입 시에 그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이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Giám đốc bệnh viện công lập đề nghị mua sắm máy móc thuốc điều trị không nên chỉ chọn sản phẩm giá rẻ. Lựa chọn giá là vấn đề bệnh viện công đau đầu nhất khi mua sắm. 공립병원 원장은 기계류나 치료제를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 싼 제품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격을 선택하는 것은 구입 시 가장 머리 아픈 공립병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의료시설의 세관 가격이나 수입 가격이 아직 없습니다. 국내에서 역시 세관 수입 가격에 비해 얼마만큼 차익으로 살 수 있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법률적 규정들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저라이 병원 원장 역시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어야지 가장 싼 가격을 골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고, 치료 적법성과 전문가별 필요에 입각하고 그리고 병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품목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싸게 구입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치료 중 긴급 상황 시에 예약자 지정을 승인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저라이 병원의 외과 과장인 한 의사가 병원이 값이 싼 메스를 구입해서 전문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값이 비싼 메스는 한 번에 절개가 되지만 값이 싼 메스는 3번 잘라야만 절개가 된다고 저라이 병원 원장은 반영 불평하였습니다. 현재 입찰 중에 걸림돌로는 가격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글자라고 저라이 병원 원장은 걱정하였습니다. 의료보건부 장관 대행인 다오 홈란 씨는 저라이 병원 원장이 말한 의견이 현재 공립병원들의 일반적인 심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또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